지금 손을 한번 쫙 펴서 살펴봐 보십시오. 주름진 손을 보면서 그동안 참 고생했구나 느껴지기도 하고 지나온 세월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손 말고 다른 사람의 손을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달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십 년이 지난 동창들이 모이는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얼굴도 있고 매달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딱히 누구를 관찰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술잔과 찻잔이 오가고 서로 얘기들 오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의 얼굴보다 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잔을 받을 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치고 누구는 한 손으로 휙 받아 넘겼습니다. 누구는 반찬을 집을 때 여기저기 휘저어가며 젓가락질을 해댔고 누구는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며 이것저것 조물딱거리며 만졌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손은 거짓말과 심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라는 유명한 학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성형이 워낙 발달하고 주름도 쉽게 펴는 세상이라 그런지 얼굴 표정만으로 감춰진 본성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을 통해서 상대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더 이상 사람들로 인해 배신당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현명했던 옛 철학자들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를 볼 때 손 말고 주로 어디를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아까 만났던 동창 중에 반장이었던 녀석은 학창시절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꽤나 다정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랬던 녀석의 손을 이번에 잘 관찰해보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눈에 쉽게 들어오는 좋은 겉모습만 보고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을 들고 들어오는 여직원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 남모르게 움직이던 그 손이 정말 능구렁이 같았습니다. 음식을 받아주는 척하면서 여직원의 손과 닿지를 않나 수고했어요 라고 하면서 어깨를 다독이는 그 손길이 요즘 말로 성추행에 가까운 정말 최악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 그 경계의 선에서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들어보니 몇 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니 모르지만 같이 사는 식구는 진짜 본 모습을 알고 있으니 못 살고 헤어졌을 겁니다. 물론 손짓 하나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왜 유명하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손에 뭐가 묻었는지 물티슈로 손을 닦고 나서는 휴지통을 찾아보지도 않고 바닥에 휙 던져버리지 뭡니까? 평상시의 못된 습관이 손짓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겁니다. 다들 신나게 웃고 떠드느라 못 본 사이 손은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지 하나 버린 것 같고 뭘 그러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태도,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될 무례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들의 손을 계속 관찰하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손짓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반찬 모임을 오래 이끌어 오신 한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 모임은 회원들이 돌아가며 반찬을 만들어와 함께 나눠 먹는 자리였는데 한 번은 새로 들어온 회원이 갈비찜을 큰 통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접시에 덜어줄 때마다 유독 큰 고깃덩이는 슬쩍 피해가며 자잘한 것들만 나눠줍니다.
정작 본인 앞접시에는 가장 큼직한 갈비가 놓여 있었죠. 누가 봐도 티가 나는 행동이었지만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회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잡채를 나눠줄 때마다 제일 실한 부분을 옆 사람 그릇에 먼저 얹어주었고, 이건 좀 짜게 됐을 수도 있어요. 입에 안 맞으면 말씀하세요. 하며 상대의 입맛까지 살폈습니다. 정작 본인 그릇에는 가장 나중에 가장 적은 양을 덜었죠. 이 작은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손에는 그 사람이 평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챙기는 사람과 좋은 것을 상대에게 먼저 건네는 것이 몸에 밴 사람. 이 둘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데 있어 참된 마음이 없다면 겉모습만 헛되이 화려할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차려낸다 한들 그것을 나누는 손에 진심이 없다면 상대는 결국 그 허전함을 알아차리고 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착한 척할 수 있어도 손으로 하는 행동에는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잘 살펴봐 보세요. 무심코 오가는 손이 100마디 말보다 정확한 답을 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이웃 주민 강 사장님은 젊은 시절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숱한 사람을 만나오신 분입니다. 강 사장님은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 계약서보다 먼저 보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첫 악수라고 하더군요. 한 번은 큰 거래를 앞두고 상대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상대는 말끔한 정장에 반듯한 미소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맞잡는 순간 강 사장님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손끝만 살짝 닿을 뿐 손바닥까지 잡지도 않았고 손을 잡은 시간도 채 1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선은 강 사장님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었대요. 반면 같은 온 젊은 이사 양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소개하며 두 손으로 강 사장님의 손을 정중히 감싸주었고 시선은 똑바로 강 사장님을 보며 인사했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강 사장님은 결국 그 대표와의 거래를 진행하긴 했지만 계약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필요할 때만 살갑고 아쉬울 게 없어지면 바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대표가 하던 회사는 점점 운영이 어려워지다가 폐업하게 되었고 반면 그 젊은 이사는 훗날 따로 회사를 차렸는데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유교의 5경 중 하나인 책 얘기에는 9가지 몸가짐, 이른바 구용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용공. 손의 모양새는 항상 공손해야 한다는 구절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손끝부터 티가 난다는 것을요. 손끝만 스치듯 내미는 그 짧은 악수는 결국 마음이 이 만남에 온전히 와 있지 않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인 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와 악수할 일이 있을 때 손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맞대며 눈을 마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손끝만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인지 눈여겨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의 온도가 앞으로 이어질 관계의 온도를 미리 알려주는 법입니다. 동네에 자주 가는 김밥집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학생이 종종 바뀌곤 하는데 10년 넘게 바뀌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다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고 변명하기 바쁘고 심지어 직원들끼리 삿대질하며 싸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서 계속 함께 일하고 싶었고 매년 월급을 올려주면서 같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실수로 계산을 잘못해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더 드린 걸 뒤늦게 발견했을 때 이분은 곧장 자기 돈으로 부족한 돈을 채워넣고는 사장님에게 와서 두 손을 모으고 말했대요. 사장님,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돈은 제가 메꿔 넣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하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손을 자기 몫을 채워 넣으신 것이죠. 물론 사장님은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돈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손이 남을 가리키는 사람과 손이 스스로를 향하는 사람, 이 작은 차이가 결국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래 함께 일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더랍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 즉 성찰을 배움의 근본으로 삼으셨습니다. 맘팥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손과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이 선생의 평생 가르침이었죠. 잘못 앞에서 손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는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는 핑계가 담기지만 스스로를 향하는 손끝에는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볼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여러분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한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하는 손짓에서 이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한 직원의 태도가 너무 어이없어서 화가 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은행 창구에는 언뜻 봐도 비싸 보이는 정장을 빼입고 체격이 꽤나 큰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 남자를 대할 때 서류를 건넬 때는 양손으로 모서리를 반듯하게 잡아 공손히 건네고 펜을 쥐어줄 때도 행여 불편할까 방향까지 세심하게 돌려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남자가 은행을 나설 때까지 직원의 두 손은 배꼽 위에 가지런히 모인 채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허름한 점퍼 차림에 낡은 가방을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앞에 앉자 조금 전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던 직원의 손길이 180도 달아졌습니다. 귀가 조금 어두우신지 직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직원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어르신에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고객님, 여기 다 채워서 써야 된다고요. 서류와 볼펜을 앞으로 툭 던지듯 밀어내며 손가락 끝으로 글씨를 쿡쿡 찌르 신경질적으로 다그쳤죠. 통장을 돌려드릴 때는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좀 전까지 양손으로 정중하게 받쳐들던 그 손은 어디로 갔는지 한 손으로 통장을 휙 내밀며 어르신이 미처 잡기도 전에 손을 떼어버렸습니다. 통장을 붙잡으려는데 몸이 빨리빨리 안 따라주니 손을 바르르 떨며 통장을 챙기던 어르신의 손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행 직원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어르신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행동은 느려지고 귀는 어두워져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앞에서 불친절하면 그렇게 눈치가 보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느라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차별을 가며 응대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신에게 당장 큰 이득이 될 게 없는 사람 혹은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잘 보이고 싶어서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보답도 돌아오지 않을 상대, 오히려 귀가 어둡고 행동이 느려 번거로운 상대 앞에서 나오는 손짓이야말로 그 사람의 숨겨진 진짜 인격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약자에게 군림하려 들지 않고 강자에게 아첨하지 않는 것이 진짜 대장부의 품격이라 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손이 으스러지도록 비비면서 허름하고 나약한 이의 떨리는 손 앞에서는 거칠게 손가락질을 해대는 것은
인격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짓과 다름없습니다. 강자의 돈 앞에서 굽신거리는 손은 탐욕일 뿐이지만 약자의 느린 손을 배려하는 손길이야말로 진짜 품격입니다. 누군가의 진면목을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하고 허름한 이웃을 대하는 평소의 손짓을 살펴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 보답도 바랄 수 없을 때 나오는 그 손길이야말로 절대 꾸밀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을 그저 밥을 먹고 물건을 나르고 평생 일터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온 생계의 도구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는 가장 솔직한 표현의 도구입니다. 입은 거짓말을 해도 손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쁘면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슬프면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두려울 때는 손을 바르르 떱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슴보다 손이 먼저 나가 상대방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이렇듯 손은 온몸에 신경이 몰려있는 마음의 가장 바깥쪽 피부와도 같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 입 대신 손으로 세상과 대화하는 수화를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두 농인이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짓은 단순히 글자를 허공에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펴고 접는 각도, 손목을 돌리는 부드러운 속도, 그리고 상대의 뺨을 살포시 스쳐가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언어보다 더 깊은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허공에 수놓아지는 그 손짓 속에는 보고 싶었다,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참 아낀다 라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절절하고 아름다운 진심이 가득 차 흘렀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원지르르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뻗는 그 수화의 손짓에는 그 어떤 가식도 남을 해치려는 날선 독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곧 그 사람의 언어이자 영혼의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뻗는 손길 하나, 물건을 건네는 손끝 하나는 이미 상대방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거치에게 던지는 손짓은 당신이 귀찮다는 소리 없는 함성이고, 떨리는 손을 가만히 포개어주는 손길은 100마디 말보다 강한 내가 곁에 있으니 힘내라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남을 가리키면 손가락 끝에는 핑계와 무례함이 담기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향해 따뜻하게 뻗는 손끝에는 신뢰와 덕이 쌓이는 법입니다. 동창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반가웠다, 다음에 보자, 조심히 들어가라 라며 입으로만 인사를 툭툭 내뱉고 돌아서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총무를 맡고 있는 친구의 행동이 집에 오는 내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는 헤어짐이 못내 아쉬운 듯 멀어지는 친구들을 향해 몇 번이고 정성스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먼저 돌아서는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던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녀석이었습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그 평소의 마음 씀씀이가 일일이 눈을 맞추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 다정한 손길에 고스란히 묻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 뱉는 번지르르한 인사는 돌아서면 그만이지만 마음을 담아 건네는 정성스러운 손길은 헤어진 뒤에도 가슴에 깊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뻗는 손길 하나, 사람을 향하는 손끝 하나는 이미 나의 본성을 세상에 가만히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형으로 얼굴 주름은 감출 수 있어도 평생 살아온 마음 씀씀이가 묻어나는 손짓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 가만히 침대에 누우셨을 때 내 소중한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손이 오늘 하루 동안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언어를 건넸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으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셔서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